오늘은 부자 되기 프로젝트 시리즈 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에 관한 진공의 법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함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완전히 달라진 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와 번영의 기적 같은 책을 낭독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신 뒤 집중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영, 부의 역동적 법칙 1962년 캐서린 폰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번영을 원하고 번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진공의 법칙을 아직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법칙의 핵심은 단순하다. 더 큰 부와 번영을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즉, 원하지 않는 것을 비워야지만 원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다. 당신의 옷장, 집, 사무실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편안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형태가 있든 없든 당신의 삶에서 하나씩 지워나가야 한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덜 중요한 것들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제거해야 할 때가 많다. 삶 속에서 바라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아직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새로운 자원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공간 속으로는 흘러들지 않는다. 더 큰 부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무엇을 놓아주고 있는가?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치워내기 시작하면 원하는 것이 들어올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야말로 더 큰 부와 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최근 한 부부가 새로운 집을 꾸미며 번영의 진공 법칙을 실천해 옮겼다. 이전 집에서 가져온 것은 오직 정말 좋아하고 새로운 집 분위기에 어울린다고 느낀 가구들 뿐이었다. 그들은 과감하게 오래된 가구들을 나누어 주었고 새로운 공간에는 일부러 여백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자신들이 정말 원하던 가구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메모하며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듯 마음속에서 정리해 두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근무하던 기업에서 성과 기반 포인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가 탁월한 성과를 낼 때마다 공로 점수가 쌓이게 되었고 그 점수는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실질적 보상으로 바꿀 수 있었다. 당신이 진공을 만들 용기를 낼 때마다 우주의 자원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법칙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심한 병을 앓게 되었고 수주간 의료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의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분명 유능한 의사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였다. 남성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몸은 쇠약해졌으며 내부는 독소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떠한 치료로도 그 독소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열과 기침 속에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누워있던 그는 문득 진공의 법칙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놓아버려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마음과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열, 쇠약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쩌면 어떠한 정신적 태도나 감정 상태를 비워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성한 지성에게 속삭이듯 기도했다. 내가 무엇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는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상처를 주기 위해 수많은 불친절한 말과 행동을 해왔던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그들과의 과거를 하나씩 떠올렸다. 어떻게 원한이 생겼고 왜 그에게 심한 말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되짚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은 이제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당신도 자유롭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고요,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오랜 밤들 중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몸속을 괴롭히던 독소가 밤사이 기적처럼 사라졌다. 마침내 그는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 용서를 통해 그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진공을 만든 것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마음은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해답은 용서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두려워한다. 그 단어가 무언가 불쾌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서란 단순히 잘못을 잊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감정, 상처,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평화와 이해, 사랑 같은 더 나은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다. 내면에서 낡은 것을 비워낼 때야말로 그 빈자리에 새로운 부와 선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를 상담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용서가 필요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먼저 용서를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반응하고 축복이 흐르며 마침내 해결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부유한 여성이 고인이 된 남편의 사업 자산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상대는 과거에 가까웠던 친구였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충격과 고통 그 자체였다. 크게 괴로워하던 그녀는 어느 날 밤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임의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연민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그 문제는 당신이 그 남성을 용서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외쳤다. 용서하라니요? 저는 그와의 재판에서 이기고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요. 그녀는 불쾌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지만 다음 주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용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며칠 동안 그녀는 용서의 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에 지금은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옛 친구를 떠올리며 그녀는 소리치듯 말했다. 저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가능하시다면 저의 내면을 통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곧 그 평화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문제를 마음에서 놓아버릴 수 있었다. 며칠 뒤 그 남성이 도시로 돌아와 그녀의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야 할 겁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조용히 답했다. 아니요, 나는 재판에 관해 그녀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친구였고 나는 그녀의 남편을 깊이 존경했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죠. 그리하여 그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를 방문했고 담담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재판 이야기가 나왔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원만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이 해결되었다.
다음은 당신의 삶에 지금 필요한 부와 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공을 만들어주는 용서의 방법이다. 매일 30분 조용히 명상하며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라. 누군가를 부당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면, 불친절한 말을 했거나 비판하고 험담한 적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 그렇다면 그들은 잠재의식적으로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라. 당신이 자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실수로 탓한 적이 있다면 자신에게도 용서를 건네야 한다. 용서는 진공을 만든다. 그 진공은 막혀있던 번영과 성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길을 열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선언을 마음속 깊이 반복하라. 나는 신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인도받는다.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 매일매일 우리 모두는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 때문에 용서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힘은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 혹시 당신도 지금 삶의 어떤 골치 아픈 상황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결말로 끝내야 할지 끊임없이 붙잡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놓아주라, 해방하라, 흘려보내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이것을 놓아줍니다. 나는 이것을 해방합니다. 나는 이것을 신에게 맡깁니다. 놓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인 해방을 통해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선이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무언가를 놓아줄 때야말로 당신의 선을 끌어당기는 힘은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이 내려놓을 물질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옷장을 정리하면서 안에 있는 옷들 대부분을 여동생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옷들은 모두 멀쩡했지만 나는 이미 질려 있었고 새 옷도 당분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옷을 보내며 곧 새 옷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도 보낸 옷들에 대한 집착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드레스를 아직 갖고 있었다면 오늘 입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수트는 괜히 보냈나? 나는 이미 보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놓아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보낸 옷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각각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자유롭게 놓아준다. 나는 너를 해방하고 흘려보낸다. 나에게 있어 너는 이미 충분한 역할을 다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너의 완전한 자리에 있다. 그렇게 선언한 뒤 놀랍도록 빠르게 새롭고 더 아름다운 옷들이 내 옷장에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후로 물질적인 흐름이 사방에서 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 예전에 내가 집필했던 몇 편의 글이 한동안 채택되지 않았었는데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몇 주 전 다시 수정에 제출했었다. 이제 그 글들이 채택되었고 나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 중에 문득 이건 캐서린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라며 그 옷들을 선물로 보내왔다. 놀라운 것은 그 옷들 하나하나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 시각화해두었던 옷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 옷들이 내 옷장에 걸려있는 모습을 나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내가 여동생에게 옷을 보냈을 때 진심으로 놓아주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진심 없이 주는 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주지 말라.
하지만 한 번 준 것이라면 진심으로 기꺼이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집착으로 인해 어떠한 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진공도 형성되지 않는다. 지금 가진 자원을 사용하는 것 역시 번영의 진공 법칙을 작동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눈앞에 보이는 자원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 그렇게 할 때 새로운 번영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지금 가진 자원이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해 보일 때, 혹은 더 큰 번영이 막힌 듯 느껴질 때 당신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이끌어야 한다. 무력하거나 방어적이거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재정적 현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라. 평안하라. 고요하라. 지갑이나 통장 혹은 재정적 공급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든 손에 들고 이렇게 선언하라. 너는 지금 이 순간 신의 풍요로 인해 나의 모든 필요가 완전히 채워져 있다. 지금이 바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신이 가진 자원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때다. 청구서가 있다면 모든 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을 믿음으로 지불하라. 그것이 바로 현재의 자원을 흐르게 하고 그 흐름이 배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첫걸음이다. 번영을 향해 시선을 들어 올려라. 당신의 번영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번영하는 태도를 확신하고 유지하라.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결핍을 말할 때가 아니다. 지갑을 닫거나 지나치게 아끼려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필요하다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당신이 가진 자산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다. 이 시점에서 움켜쥐거나 결핍을 말하게 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이 오히려 2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을 위로 들어 올려라. 지금 당신이 가진 자원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풍요롭고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내라. 다음과 같이 기쁘게 선언하라. 이것은 신이 주신 풍요입니다. 나는 지혜와 기쁨으로 이 풍요를 흘려보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시선을 위에 두어라. 그러면 언제나 필요한 것이 공급될 것이다.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최선을 다하라. 또 하나의 위를 향해 보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생활하라. 그리고 이미 가진 것으로 가능한 한 풍요롭게 살아가라. 당신이 이미 놓아주고 비워내고 새로운 번영을 위한 진공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다.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풍요로운 느낌, 풍요로운 분위기, 풍요로운 외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겉보기에 부족하거나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제적 부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어려운 시기야. 지금은 절약이 필요하지. 는 말도 하지 마라.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적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라. 당신의 식사가 단지 컵라면일지라도 가장 좋은 식기와 젓가락을 꺼내어 분위기 있게 식사하라.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진공을 만들며 지금 눈앞에 있는 자원을 가능한 최선으로 활용하라.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되 자원을 아끼지 말고 가능한 한 풍요롭게 살아가라. 그때 풍요로운 결과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거의 신비롭다 할 만큼 당신의 필요를 채울 새로운 공급의 통로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공급을 돕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어 올려라. 당신이 가진 자원을 축복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용기를 가져라. 새로운 번영을 위한 진공을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신에게 인도를 구하라. 물론 재정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라. 이 모든 순간은 보이지 않는 번영의 법칙이 눈에 보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다. 번영의 사고의 힘에 대한 당신의 입문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풍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당장 자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자원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 자원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끊임없이 쓰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이렇다. 재정적 부족에 대해 말하지 말라.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풍요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배워라. 내려놓는 법, 놓아주는 법, 당신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간절히 바래왔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법을. 낡은 생각, 낡은 태도, 낡은 소유물들을 놓아주고 그 자리에 부와 번영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채워 넣어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환경은 점점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다. 그것은 성장의 본능이다. 이 성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낡은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낡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진보는 방해받거나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진공을 만들 용기를 내어보아라.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 신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완전한 번영과 성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한가? 이것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 2편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